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이슈를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하시면은 홍해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건데요. 이 홍해에 대한 개발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으로 해저 연구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 있는지 최근에 아주 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디테일한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해 해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이탈리아와의 협력 수행 그리고 어떤 걸 조사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지역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리야드가 수도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동시에 있습니다. 메카가 현재 그 선지자라고 그들이 여기는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메디나 역시 무함마드의 활동이 있었던 곳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번 기사에서 보여줄 거는 총 4구역인데요. 위쪽부터 봤을 때 이 홍해 북쪽입니다. 라샤 알 셰이크 하미드 그리고 두바 알 와즈 그리고 음루즈 이렇게 4지역이 언급이 될 건데요. 사실 이 작업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북부 홍해에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라스알 셰이크 하미드 왼쪽에 이집트도 있지만은 이렇게 볼록 튀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요.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시나이 반도랑 끼고 있는 이 라스알 셰이크 하미드 요 인근 이 지방들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략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도시가 네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 특구, 뭐 경제 특구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리적인 접근성과 해상 자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국경을 두고 있잖아요. 이 인근에 이러한 것까지 장점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인근에 이러한 도시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네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이 홍해 개발을 하려는 맥락에서 역사 및 문화 개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 크기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요. 같은 축척, 거의 비슷한 축척으로 제가 대한민국을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라스알 셰이크 하미드랑요, 음루즈가 범인데요. 이 거리가 서울과 부산 사이와 좀 비슷한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길이, 규모의 사업이 된다고 보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서해 전역을 이번에 프로젝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뉴스 들어갈게요. 단 이제 이 기사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8월 18일이고요. 지난달 뭐 중후반쯤 될 건데요. 뭐 그래도 이게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산위원회에 의하면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홍해 해저 유산을 찾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홍해의 um루즈에서 라스 알 셰이크 하미드 프로젝트에 걸친 해저 문화유산 조사가 되겠는데요. 25개 이상의 해저 문화유산 장소를 조사하고 문서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25개 장소는 아마 um루즈, 라스 알 셰이크 하미드 사이에 있는 지역이겠죠. 네, 다시 보시면요. 네, um루즈가 여기 있죠. 그리고 북쪽에 라스 알 셰이크 하미드 이렇게 이 범위라는 것을 다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그 4가지 지역 있었죠. 라살, 셰이크 하미드, 두바, 알와즈, 음루즈 지역입니다. 다 홍해 북쪽에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 무역이 많이 되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뒷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그런 보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중요한 유물 샘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작업에 쓰일 듯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역사와 관련돼 있을 겁니다. 홍해는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집트 홍해 지역은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도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에서요. 사우디도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이집트가 좀 더 알려져 있죠. 이탈리아와 이 협력 작업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 아지즈 대학과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이 협력을 합니다. 나폴리 역시 나폴리 왼쪽에 엄청나게 많은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이 나폴리도 역시 역사적으로 이 탐사선이라기보다는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무역 중심지였죠. 나폴리 우리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서 뭐 십자군 시대, 특히 로마 시대 때도 역시 여기는 엄청나게 항구가 발달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뭐 제 예상하기로는 나폴리 인근에서도요, 이렇게 뭐 인근 해역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수행될 법도 한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홍해 작업에도 같이 대입이 된다는 거죠. 킨 압둘 아지즈 대학은 뭐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류 대학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중 선박과 기타 부품을 찾기 위한 방대한 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뭐 난파선도 조사하고 손상 유물도 해소하는데 아마 이 고고학 연구용 장치 도구를 활용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에서 했던 특히 이탈리아 기술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꽤 많은 이 고고학 작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물론 육지 작업도 있지만은 해상 작업도 엄청나게 많았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같은 협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사용도 하고 침몰 장소의 해상지도, 모자이크 지도, 사진 및 비디오까지 만들지 않냐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는 작업이 절대 아니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GPS가 이렇게 뭐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조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상 해저에서도 GPS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상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해상 지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인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유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상 지도까지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 요구되고 사실 유럽 기술이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조사 대상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난파선이 있고 중국 도자기 조각들이 있고요. 금속 제품들, 금속이긴 하지만은 아라비아 잉글리시에서 보면은 금속으로만 돼 있지만 아마 금속으로 된 제품들까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괄호는 제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 외에 각종 유물들인데요. 뭐 다른 사이트를 봤을 때는 토기 조각들도 발견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메카는 원래부터 이 홍해 지역에서 해상 도시로 무역 도시로 매우 유명했던 곳이고요. 무함마드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슬람 초기에도 이미 메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메카란 말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무슨 뭐뭐의 메카, 뭐뭐의 메카 이러는데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모든 물품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메카가 그 이슬람 시대 이전에도 역시 홍해를 대표하는 항구적인 도시긴 했습니다. 뭐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맞은편에 있는 에티오피아하고도 이집트하고도 꽤 많은 교류를 했었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메카 같은 경우는 그 고대에는 이 이집트가 꽤 곡물도 풍부했던 곳이었잖아요. 이쪽과 교류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나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특히 수에즈운하 뚫리면서도 메카는 덕을 좀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서 수에즈운하를 만약에 유럽에서 배가 지나가면은 중간 기착지로서 정착지로서 엄밀히 말하면 허브로서 메카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예멘에 있는 뭐 사나 항구도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메카는 기존에 발달되었던 그런 기반을 이용해서 더욱더 오히려 이제 근대 시대가 되면서 메카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홍해 북부도 많이 지나갔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홍해 북부 지역에 많은 난파선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싣고 가던 중국 물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골동품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 네옴 사업을 통해서 관광특구랑 뭐 경제특구를 개발하는데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또 부여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 문화적인 것들까지 지금 되게 발견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뭐 루브르 박물관 제2의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바레인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 개발하고 있죠.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디 역시 그 건국된 시기가 1920, 30년 되지 않습니까? 100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가 최근에 92주년 기념이었는데요. 이 나라 자체는 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생국가 느낌이 강한데 이 지역의 그 무역사를 봤을 때는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서 이 지역사의 특색을 좀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슬림 역사에도 어느 정도, 이슬람 역사에도 어느 정도 이게 유물 발견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고요. 추가적인 코멘트가 필요하시면 꼭 코멘트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흥미롭고 또 주목할 만한 중동 이슈가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